안녕하세요, 파크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숙소 관련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숙소 고르는 법이랑 숙소 싸게 예약하는 법까지 영상을 올렸죠. 숙소 예약 끝나면 이제 그럼 그 뒤에는 뭐죠? 네, 여행 가기. 정답이 아니고요. 아직 아닙니다. 정답은 여행 가기 전에 예약 체크입니다. 여기까지는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여행 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라 이 정도가 끝이에요. 별거 아니네. 그걸 팁이라고 들고 왔어? 라고 하시는 분이나 그까이 거 대충 예약 체크까지 혀 하고 그냥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예약 체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현업으로 있으면서 직접 경험한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이라기엔 좀 되긴 했는데 여튼 요즘 더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에이전트 꼽사리 문제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여행객들이 정말 많아요. 제 경험상 최근에 가장 문제가 많고 피해를 많이 보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꼭 여행 전 예약 체크하시라고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실제 예시로 좀 겁을 주면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꼽사리가 뭐냐라고 하면 에이전트 하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여행사나 예약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에이전트 꼽사리 뭐냐고 하면 원래 예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예약자와 숙소 사이에 예약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한 개가 껴있어야 정상인데 이제 내가 예약을 했을 때 숙소와 나 사이에 예약 사이트나 여행사가 중간에 더 꼽사리를 껴서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실제 예약 사이트를 좀 말을 하면은 그 사이트 이미지가 나빠 보일 수 있으니까 설명 도와줄 일단 호무라장하고 마도카장 불러오겠습니다. 여튼 내가 이제 호무라닷컴이라는 데에서 예약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호무라닷컴이 조금이라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고객한테 예약 결제를 받은 돈으로 호텔에 바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하게 호텔한테 방을 받고 있던 마도카 트래블이라는 다른 예약 사이트를 찾아서 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로는 호무라닷컴이 이제 숙소나 호텔한테 방을 못 받고 있거나 받은 방은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진 방이 없어요. 근데 숙소는 이제 팔고 싶었어. 그래서 일단 손님한테 예약을 받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일단 남은 방을 가지고 있던 마도카 트래블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튼 이 결과로 나는 호무라닷컴에 예약을 했고 예약 확인서도 호무라닷컴에서 받았는데 호텔은 마도카 트래블에서 예약이 들어와 있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약이 몇 번 거쳐서 갈 뿐이지 그 과정에서 예약이 잘 전달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혹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다만 일반적인 에이전트를 한 개만 거치는 예약보다는 예약이 거쳐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 가족 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 아시죠? 점점 이제 거쳐서 가면서 와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소중한 여행은 망쳐져 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구라 1도 없이 다 제가 접객하면서 겪은 사례들입니다. 자, 1번. 예약하고 갔는데 프론트에서 내 이름으로 예약이 없대. 에이, 장난하지 마 하면서 예약 확인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스태프가 좀 찾아보더니 근데 그래도 예약이 없대. 그래서 판매자한테 문의하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망했죠. 자, 2번. 난 킹 사이즈 방을 예약하고 갔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온 예약은 퀸 사이즈. 나도 어리둥절한데? 호텔도 어리둥절해. 그럴 리가 없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호텔에 들어온 예약이랑 내가 넣은 예약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예약을 했다고? 네, 이것도 망했죠? 3번. 사진은 이제 스위트룸이야. 근데 체크인하고 들어왔는데 사진이랑 달라. 사진빨이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방이 구조가 달라. 그래서 내가 봤던 사진이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가서 따졌더니 예약 들어온 게 스탠다드 룸이래. 그래서 예약 확인서 보여줍니다. 자, 스위트룸이라고 써있는데요. 방 내놓으세요. 했더니 없대요. 아니, 뭔 소리야? 빨리 내놔. 아니, 했는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희 호텔은 아니, 원래부터 없어요. 스위트룸이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러는 거야. 네, 이것도 망했죠. 자,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예약한 사람의 잘못이 있어 보이나요? 네, 명백하게 없죠. 여행객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없거나 방이 다르거나 내용이 달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텔에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숙소, 호텔, 또 자기들은 잘못이 없대요. 그럼 누구 잘못인데? 쉽죠? 이게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없는 방을 팔거나 예약 정보를 다르게 전달하거나 애초에 이제 숙소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나몰라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물론 해결이 될 만한 문제도 있습니다. 환불해주거나 뭐 변경을 해준다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몇 겹으로 껴있으면은 이게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숙소가 오케이를 하고 돈을 환불해도 그게 이제 중간에 껴있는 에이전트한테 환불 돈이 가겠죠. 근데 그 에이전트가 처리를 안 해주거나 느리게 해주면은 예약자나 숙소는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여행 일정이 점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되게 불합리하죠.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의 예약은 정상적인 예약보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지고 심지어 2중, 3중으로 더 꼽살이 껴있고 여행사랑 막 여행 사이트랑 섞여있고 외국 에이전트까지 낑겨있고 하면은 이제 뭐 대환장 파티 시작되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라는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중간에 낀 여기 호무라. 호무라가 좀 어벙해.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예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뭔 말이냐 하면은 아까 예시에서 말씀드린 스탠다드 룸에 있지도 않은 다른 호텔의 이제 스위트룸 사진을 잘못 갖다 쓴다던가 퀸룸을 이제 킹룸으로 적어서 판다던가 등등이요. 이제 숙소는 공식 판매처에는 방을 팔려고 하면서 숙소 정보를 이제 다 주겠죠. 근데 이 중간에 꼽살이 낀 에이전트들은 정확한 정보를 숙소한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허접한 데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숙소 사이트 가서 정보 확인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일반인한테 대리 예약시키는 거랑 같은 겁니다. 실수 충분히 일어납니다. 자, 2번. 만약에 어벙한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낀 호무라가 양아치야. 돈밖에 모르는 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장 광고도 많고 상상 초월하는 짓을 진짜 합니다. 제가 본 심한 케이스로는 만실이라 이제 예약이 불가능해요. 숙소는 이제 방이 없어. 근데 이 호무라는 방을 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예약 사이트가 아니라 진짜 숙소가 만실 상황이어서 어느 사이트를 가도 방을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사이트들은 방이 있는 것처럼 이제 비싸게 내놓습니다. 방을. 소비자는 여기 사이트엔 방이 있네? 개꿀 하고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BTS 콘서트가 매진인데 어디 한 군데서 팔고 있으면은 바로 팔릴 거 아닙니까? 심지어 비싸게도 팔리겠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지도 않은 방으로 비싸게 예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호무라는 기다려요. 네, 이제 기다리다가 어디 나중에 캔슬 나서 숙소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숙소가 이제 방을 다시 내놓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잽싸게 예약을 넣는 거예요. 네, 돈은 비싸게 받아뒀으니까 거기다가 빨리 잽싸게 예약을 넣으면 그 차액만큼 자기들은 돈이 남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방이 안 나왔어. 캔슬이 아무것도 안 나가지고 방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고객한테 호무라가 죄송한데 전사 오류가 있어서 방 예약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고 환불해 드릴게요. 하고 환불해줘요. 진짜 양아치죠. 그리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진짜 까먹은 건지 캔슬이 안 나가지고 포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실 상태인데 예약도 없이 손님을 그냥 보내가지고
그분 일본 여행 망쳐버린 한 중국의 여행사가 생각나네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는 또 중국 분이 아니고 한국 분이셨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제 호무라가 어벙한 것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야. 근데 좀 낯을 많이 가려. 약간 이제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전화 안 받는 타입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봤어. 나랑 호텔이. 근데 그럼 호텔은 마도카한테 환불을 하겠고, 이 마도카는 자기한테 예약을 넣은 호무라한테 환불을 하고, 호무라는 예약자한테 환불을 해야 되는데, 호무라가 잠수를 탔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호무라가 답이 없어서 답이 없어요. 망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봤는데, 여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에이전트가 꼽사리를 끼면 낄수록 문제 발생 가능성이 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예약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슬슬 좀 겁이 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불과 이제 한 달 전 실제 제 채널 댓글로 상담이 들어왔던 문제가 터졌던 건을 예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조식도 없고 룸도 좁고 해서 호텔 측에 알아보니 심지어 금액도 제가 예약한 금액이 호텔 측에서 봐도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약을 땡땡에서 했는데 땡땡에서 예약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프론트가. 그래서 땡땡 고객센터에 신고했는데 48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네요. 일본 여행을 50년 동안 50번은 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걸 좀 제가 바쿠무누초루 박문철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숙소와 고객 둘 다 문제를 인지했더라도 중간에 에이전트가 껴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환불을 도와주고 싶어도 숙소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고 고객은 직접 자기가 예약한 에이전트에 연락을 했지만 48시간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48시간이면 2박이에요, 2박. 난 당장 여행 중인데 어처구니가 없죠. 이걸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미 숙박이 끝난 뒤에 주신 코멘트여서 별로 도움은 못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께서는 어떻게 고객센터와 연락을 잘 해서 어찌저찌 환불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다만 이제 여행 중에는 해결이 안 됐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중간에 끼면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고 숙소와 예약자, 이 둘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환불이든 뭐든 오케이를 하더라도 중간에 낀 에이전트들 때문에 해결이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으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아셨겠죠? 네, 이유도 좀 알겠죠? 자, 그럼 이 꼽사리 예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하라. 이거는 꼽사리 예약 자체가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숙소의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하라는 거예요. 공식 판매처 아닙니다. 공식 판매처인 진짜 유명한 예약 사이트들 중에서도 이런 꼽사리를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숙소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면은 판매자와 공급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숙소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해결도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에이전트가 꼽사리를 낄 여지가 없어지고요. 이전에 제가 숙소 싸게 예약하는 법에서도 공식 사이트는 추천드렸습니다. 메리트가 많아요. 다만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가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쓰는 다른 사이트에서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가 특별 세일 기간이라서 싼 곳이 있다든지 더 좋은 선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만약에 공식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약할 경우 꼭 숙소 측에 예약 확인을 하라 라는 겁니다. 공식 사이트가 없거나 조건이 다른 데가 더 좋아서 다른 곳에서 예약을 했다면은 번거롭겠지만 숙소에 예약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게 그 예약 사이트에 예약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숙소에 직접 하는 겁니다.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예약한 방 타입이 맞는지, 일자가 맞는지, 인원이 맞는지 등등이요. 그렇게 미리 확인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중간에 낑겨 있더라도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 미리 발견을 하면 해결을 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베스트고요. 뭐 에이전트가 낑겨 있는 예약이 아니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일자를 잘못 예약했다던가 인원 예약을 잘못했다던가 그런 실수도 자기 실수도 미리 발견할 수 있죠. 그걸 겸해서 예약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답변을 해주지 않는 숙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메일 하나 보내는 거 믿어야 본전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말하려고 또 길게 얘기한다 하는데 이유 말 안 해주면 안 할 거잖아요.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예약 체크 꼭 하고 가세요 하면은 하실 건가요? 네, 반은 제가 볼 때 안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 이슈를 말씀드리고 사례도 보여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한 게 이렇게 무서우니까 꼭 하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영상 찍고 나니까 소비자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고 내가 예약 조건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심지어 예약 확인서도 다 받아놨는데 내가 왜 불안해야 하고 확인해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고 하는지 싶네요. 저도 에이전트들이 진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억울함은 잠시 넣어두시고 이왕 가는 해외여행 나는 매달 해외여행 가는데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 한 그 소중한 해외여행을 스트레스 없게 가기 위해서 체크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현직자 입장에서는 예약 확인 연락이 오면은 딱히 뭐 그걸 답변한다고 매출이 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만 내는 건데 저는 진짜 여행객분들, 제 구독자분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관광지 소개나 맛집 소개 이런 거가 훨씬 조회수는 더 잘 나올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줄었으면 합니다. 진짜 10분 정도 투자하면 여행 전체를 쾌적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트러블도 방지할 수 있고요. 꼭 예약 체크하세요. 이 여행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숙소 측에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언제나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맞다네.